더 많이, 더 힘들게, 더 열심히 공부할수록 그 보상 심리로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간 노력에 비해서 거머쥐는 돈은 만족스럽지 못하며 거기다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뗀다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고학력인 게 정말 좋은 걸까에 대한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연구를 박사학위까지 해본 결과 연구는 제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많은 열정 많은 연구자분들은 저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에 관심과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 와,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학력일수록 좋은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나 학교에서 주는 수많은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는 매우 다양하고 규모 있는 장학금이나 생활비 지원, 각종 기업 및 해외 인턴십이나 교환학생 비용 지원, 그리고 고퀄리티의 교내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제가 카이스트 와서 느낀 거지만 정말 학생 1인당 쏟아붓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도 안 갈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수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년과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업들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상승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공대에서 고학력자가 될수록 가지게 되는 직업군은 교수, 국가연구소의 연구원, 연구직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연구원 등이 있겠습니다. 딱 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밖에 없죠. 그렇다면 말씀드린 고학력자들이 원하는 직업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같이 안정성을 보장하는 직업들입니다. 고생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받았으니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 정해진 안정적인 직장 가서 인생 편하게 살자 하는 마인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뇌에 각인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이런 직업들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따라서 더 높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물론 모든 공대 연구자들이 저런 안정적인 곳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망한 벤처나 중소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매우 극소수입니다. 절대 다수는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을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커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급여가 확정된 직장으로 가길 원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그런 직장을 갖기 위해서 고학력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는 박사학위에 도전한 것을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가 제 체질에 안 맞는다는 것도 있지만 훨씬 더 큰 이유는 박사 따는 데 들어가는 시간 투자를 인력이라고 보았을 때 졸업 이후 버는 돈이라는 것을 출력으로 본다면 공대 박사학위는 시간 투자 대비 아주 형편없는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전 많은 영상들에서도 보셨겠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입니다. 곧 저는 돈을 꽤 많이 주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 한 곳에 연구직으로 입사하게 되는데요. 연봉 협상을 마친 현 상황에서 연봉별 실수령액을 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소중한 제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 취업했더니 연봉 자체도 만족스럽지 않거니와 세금도 말도 안 되게 많이 떼더라고요. 박사학위 따면 그래도 학사학위자보다는 최소 월 1, 200만 원은 더 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박사학위 따는 데는 평균 6년에서 7년이 소요되고 이 시간 동안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쥐꼬리만한 월급을 동반하는 지도교수의 노예 생활을 버틴 것에 비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이 적은 금액에서도 또 비교적 고소득자라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떼니까 미치는 노릇인 거죠. 물론 이공계 박사학위자들이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공계 박사학위자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텐데 이런 효과에 비해서 너무 금전적인 혜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희생을 너무 강요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애초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던 저는 박사학위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요. 이걸 좀 빨리 깨달았다면 하는 후회를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연구에 열정이 많으신 분들을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본인들은 정말 순수하게 연구가 재미있어서 하는 거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공대 고학력자가 되더라도 땡땡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네, 네모에 들어갈 정답은 바로 돈이 되겠습니다. 제 논지를 다시 정리하면 더 많이, 더 힘들게, 더 열심히 공부할수록 그 보상 심리로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간 노력에 비해서 거머쥐는 돈은 만족스럽지 못하며
거기다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뗀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더 공부하면 할수록 저 개인의 인생 관점에서는 더더욱 손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또한 저는 정년보장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정년보장되는 직장이 과연 좋은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년보장이라는 올가미에 갇혀서 늙을 때까지 일하는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고, 이런 인생은 제가 원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벌이 높아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며 더욱 전문화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신의 전문성에만 의존하며 살게 된다. 네, 대부분의 이공계 연구자들이 안정성에만 심취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 전공 공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금융 공부는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더 많이 남아 있을수록 금융 공부에 대해서는 더더욱 무관심해지죠. 이렇기 때문에 가방끈이 더 길어져서 고생을 많이 할수록 그 보상 심리로서 그냥 정년 보장되는 좋은 직장만 잡으면 인생 끝이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됩니다. 저는 대학원 2, 3년 차 때에 이런 것을 조금씩 깨닫고 그제서야 금융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전공 연구는 조금씩 열정이 식기 시작했고, 금융 공부를 하면서 제 열정을 불태워 왔습니다. 억지로 박사학위를 딴 지금에서도 금융 공부는 꾸준히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박사학위를 땄으니 이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돈 10원이라도 더 주는 기업에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정년 보장을 해주는 국가기관이 아닌 대기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 목표는 아무리 늦어도 15년 내에 은퇴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되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20억 원 정도 있으면 은퇴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 밑에서 평생 월급 받아가며 제 자유를 뺏기면서 살고 싶진 않고, 내가 끌리는 시간에 여행도 가고 봉사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것들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도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연구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고 졸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했기 때문에 보상심리도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결국 석박사는 연구를 사랑하고 연구를 하면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해도 연구는 저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제 동기들을 포함한 절대 다수의 석박사 졸업생들은 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깨달으면서 희열을 느끼거나 연구가 너무 좋아서 하고 싶어 미치겠거나 막 내가 기술 개발한 것이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거나 나는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 좋다거나 또는 명예를 중시해서 꼭 교수님 소리를 듣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좋은 학벌의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박사학위를 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면 박사학위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공대 고학력자는 들어간 노력과 시간 투자 대비 돈 버는 효율은 최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멍청한 놈이 주장하는 고학력자의 장단점을 아시게 되었으니 그래도 더 나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걸 다 실제로 경험해보고 알았으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미친놈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서 부디 좋은 판단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